오늘은 제가 수업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톰 홀랜드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자막을 누르시면 영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 생성된 자막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90%는 정확합니다.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고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노트에 정리해 보십시오. 전체를 해석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그 노트를 보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간중간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휘들도 알려드리고요. 내용이 다 파악되고 나면 배운 걸 바탕으로 같이 말하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다 끝나면 다음 수업에서 사용할 영상을 알려주는데 배우는 분이 직접 제안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죠. 그럼 잠시 멈추시고 숙제를 좀 해 오실까요? 귀찮으시면 그냥 보셔도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살 영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 노트를 좀 볼까요? 와, 거의 다 이해하셨네요. 좋습니다. 제가 임의로 몇 가지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만약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새로 알게 된 것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톰 홀랜드의 식단과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잘 안 들리는 단어부터 한번 볼까요? 5초로 가보시면 So for me, a cheat meal is actually a really good thing. sheep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cheat입니다. 19초로 가서 자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걸까요? I will be talking about my diet and how it informs my training. 자막을 보면 한참 뒤에 draining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draining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말이 안 되죠. 배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문맥을 보면 inform은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식단이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훈련이겠죠. 그래서 training입니다. 2분 16초 여기는 자막이 잘못되었네요. You know, a chicken Veronique. Chicken Veronique입니다. 5분 4초 Chili, but with lentils rather than a mince. 여기는 mince겠죠. 칠리에 들어가는 갈아 놓은 고기를 말합니다. 참고로 mince라고 한 게 아니라 mince라고 한 것입니다. Than a mince.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친절하다.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선생님 보셨습니까? 많다고요? 네. 5분 54초 여기는 In a bit of tin foil. 틴포일이죠. 알루미늄 호일. 예전에는 주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틴이 주석입니다. 제가 발견한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elaborate 해보겠습니다. 톰은 요즘 역할을 위해서 체중을 늘리는 중인데 남들에게 치팅에 해당하는 음식도 자신에게는 그냥 일반식일 뿐이라는 톰은 식단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 있죠? 인앤아웃 버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I'm a sucker for an In-N-Out burger. sucker 뭘까요? suck은 동사로 빨다입니다. 그럼 빠는 사람이겠네요. 빠는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부하는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쪽쪽 빨아 마시는 사람.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sucker 하면 이 모습을 떠올립니다. 빨고 있죠? 자, 이 아이가 5만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초콜릿을 줄 테니까 나하고 바꿀래? 하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겠죠. 그래서 sucker는 처음에는 순진한 사람을 의미했다가 이제는 잘 속는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앤아웃 버거에 잘 속는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 저녁을 안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하죠. 야, 피자 먹을래? 아니. 치킨 먹을래? 아니, 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인앤아웃 사왔지. 먹을래? 야, 진짜. 정말 안 되는데. 생양파 추가했니? You are such a sucker for an In-N-Out burger.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What is your go-to burger order? Go to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형용사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 형용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하이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뜻은 늘 찾게 되는, 믿고 쓰는, 항상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Go to guy 하면 믿고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go to coffee shop 하면 늘 가는 커피숍, go to song, 늘 듣는 노래. 여기서는 go to가 버거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order까지 수식합니다. 늘 주문하는 햄버거 형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프렌치 프라이는 맛이 없어서 더블 버거에 생양파만 넣어서 2개 시킨다고 하네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톰은 감자를 생으로도 먹을 만큼 좋아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생감자보다 맛이 없을까요? 드셔보신 분? 한국에 언제 들어오나요? 마크 웰버그와 찍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로 중단된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And in that interim period where we had interim period.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뒤에 나중에 interim CEO로 복귀했죠. 임시 CEO를 말합니다. 그리고 iMac을 만들었고 나중에 interim을 빼고 그냥 CEO가 되었죠. Pleased to announce today that I'm going to drop the interim title. 여기서는 코로나로 촬영이 중단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뭘 했을까요? 마크 웰버그랑 옆에 섰더니 자기가 너무 작아 보였다는 톰은 벌크업에 열중합니다. 들어볼까요? I just pedal to the metal, went pedal to the metal. 페달을 금속까지 밟았다. 뭘까요? 자동차 엑셀을 끝까지 밟아보신 분 계십니까? 브레이크 말고요. 엑셀. 예전에 제가 코란도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2인승 아시죠? 유행했었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가속하려면 일어서야 할 정도입니다. 끝까지 밟으면 뭐가 느껴질까요? 뭔가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더 이상 밟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메탈이겠죠. 차는 금속으로 만드니까요. 따라서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는 겁니다. 미친 듯이 운동하고 먹으면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무리해서 체중을 조절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네요. It can actually promote quite considerable health concerns down the line. So promote, 유발하다, 촉진하다 라는 뜻이고 considerable은 고려할 만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많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concerns는 우려, 염려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건강 문제를 의미하죠. 그럼 상당히 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 down the line은 뭘까요? 철로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철로는 선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선로에 올라간 기차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계속 따라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종착하는 곳은 건강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down the line은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좋아하는 단백질이 뭐냐는 질문에 대구와 닭이라고 말하면서 닭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chicken, you know, in a whole plethora of different ways. Plethora. 조리할 방법이 많다는 뜻인데 many를 강조하는 겁니다. 플래토라의 기본 뜻은 과다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의학 용어로 적혈구가 과다하게 많아지는 다혈색 증세를 말하죠. 그러다가 점차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되었는데 부정적인 것에도 사용하지만 많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사용합니다. 고기를 종류별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쭉 밑으로 내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쭉 내려가다가 아마 결국에는 닭이 이기지 않을까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많아서 엑셀로 봤을 때 균형이 안 맞아 보일 지경일지 모릅니다. 값이 과다한 것이죠. 그 정도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플라토라. 피자를 어디에 찍어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crust, 그러니까 끝부분을 안 찍어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랑 골프를 같이 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 guy responsible for the garlic dip at Domino's. 그 친구가 도미노 피자의 그 유명한 갈릭 디핑 소스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일까요? 공급을 담당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responsible for 하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떤 것을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실 탕비실에 갔는데 누가 냉장고에 전원을 뽑아버려서 얼음은 다 녹고 음식이 상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일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Who is responsible for this mess?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제품이나 정책을 만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갈릭 디핑 소스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갈릭 소스에 찍어 먹게 만들어버린 그 사건의 책임자, 원인 제공자라는 것입니다. 제조자 성명과 다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제조한 사람이죠. 여기서 responsible for는 최초로 개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자, 이제 제가 뽑아본 표현들을 알아보았고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크 웰버그와 영화를 찍었다는 문장 있죠. I did a film called Uncharted.
with Mark Wahlberg, and something that came out of that movie is we came to work together. The movie shut down because of COVID.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마치 Something That Came Out이 코로나 사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That movie 하면서 The movie가 나오니까요. 아니셨다면 of의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 영화가 계기가 된 어떤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니죠. 나중에 자기 최대 몸무게를 찍으면서 벌크업하게 된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듣기를 연습하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사실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말이 빠르고 하다 보면 주요 단어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듣다 보면 아는 단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버리고 넘어가죠. 그럴 때 전치사 같은 것들을 놓쳐버리면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했더라도 결국은 말이 계속 이어지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 이제 몸으로 느끼게 되죠. 아,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어떤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도 그 순간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전치사의 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은 기다려 보십시오. 본론이 나중에 나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요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thing I've been cooking the most because it's a really easy thing to like batch cook and it's also really good for me with what I'm trying to do right now is I do a chili but with lentils rather than a mince. 이 문장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쉽습니다. 어떠신가요? 아하, 부사구가 끼어든 문장이구나. 우리가 읽기는 잘하는데 말하기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검토할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문장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헷갈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어휘와 문화입니다. batch cook이 뭔지 모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Easy thing to like batch cook. 그래서 요즘 많이 요리한다는 메뉴가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친근한 요리명이 안 나오니까요. batch cook은 짜장, 카레 같은 것입니다. 한솥 끓여두고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삽입된 부사구 뒤에 is a chili가 바로 나왔다면 이해하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문법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그런데 마치 전혀 다른 문장인 것처럼 I do a chili 라고 해버려서 헷갈릴 수 있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부사구 문장이 길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면 문법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죠. 비결은 뭐라고요? 경험과 반복입니다. 또 언어를 배우는 것을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배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칠리를 고추로만 이해하는 순간 해석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칠리 콘 카네라는 멕시코 요리입니다. 카네는 고기인데 톰은 고기 대신 렌틸 콩을 넣는다고 하죠. What do you eat on a date night? 데이트할 때 주로 뭘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I wouldn't consider it a date night. It was a regular night in the household, but it was a nice chili. 칠리를 정말 좋아하네요. 아시는 것처럼 스파이더맨에 같이 출연한 젠데이아와 사귀고 있죠. 약혼한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일반적이지 않죠. 물론 마찬가지로 적어보면 하이픈이 있는 문장입니다.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자면 We usually eat chili 하겠죠. 하지만 주로 칠리만 먹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메뉴를 특정하기 힘드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칠리를 먹었죠. 그런데 질문에 데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딱히 데이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먹은 거지. 그래서 그 말이 가운데 들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답이 늘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과서로만 배우면 그 대응하는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죠. 교과서에는 언제나 직답이 나오거든요. 해석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데이트할 때 주로 뭘 먹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먹었기 때문에 딱히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전에 맛있는 칠리를 먹긴 했죠. 자, 본문은 이쯤 보시고 몇 가지 예문을 만들어 봤는데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한 번씩 듣고 역할을 바꿔서 해보시죠. 실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Hey, have you tried In-N-Out Burger? Oh man, I'm a sucker for their double-double. I could eat it every day. Seriously? Their fries taste like cardboard. Hey, have you tried In-N-Out Burger? Seriously? Their fries taste like cardboard. Oh man, I'm a sucker for their double-double. I could eat it every day. What's your go-to meal when you don't feel like cooking?
Probably chili with lentils. It's easy to make and super healthy. That actually sounds good. Maybe I should try making it. What's your go-to meal when you don't feel like cooking? That actually sounds good. Maybe I should try making it. Probably chili with lentils. It's easy to make and super healthy. I heard your company is looking for a new CEO. Yeah, but for now, we have an interim CEO running things. Hope they find someone permanent soon. I heard your company is looking for a new CEO. Hope they find someone permanent soon. Yeah, but for now, we have an interim CEO running things. You look exhausted. Are you okay? I've been pedaling to the metal to get in shape. Dude, take it easy. You don't want to burn out. You look exhausted. Are you okay? Dude, take it easy. You don't want to burn out. I've been pedaling to the metal to get in shape. Do you think you'll ever quit acting? Maybe down the line, but for now, I'm loving what I do. That makes sense. Gotta enjoy the moment. Do you think you'll ever quit acting? That makes sense. Gotta enjoy the moment. Maybe down the line, but for now, I'm loving what I do. What do you think of this new protein powder? I don't know, man. There's a plethora of options out there, and they all claim to be the best. True, it's hard to know which ones actually work. What do you think of this new protein powder? True, it's hard to know which ones actually work. I don't know, man. There's a plethora of options out there, and they all claim to be the best. Did you know my friend is responsible for the sauces at McDonald's? No way. So, he made the Big Mac sauce? Yeah, and the garlic dip at Domino's too. Did you know my friend is responsible for the sauces at McDonald's? Yeah, and the garlic dip at Domino's too. No way. So, he made the Big Mac sauce? That's insane.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 Favorite carb is potatoes. I absolutely love potatoes. I'll have a potato in any form it comes, even raw. I love them. I absolutely love them. It's the Irish in me.